안녕하십니까. 알갈국의 유용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어쨌든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나. 연세대학교 청소부 아주머니들에 대한, 청소부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 그들의 근무 조건, 이런 것들이 한번 크게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참 너무 비인간적인 대우라 그래야 될까? 참 최소한의 것도 제대로 못 해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사회적으로 분노했고 안타까워했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겸사해서 그럼 북에서는 청소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 주나, 우리가 흔히 뭐 사회주의 국가가 최소한 자본주의 국가보다 생산력이 떨어지든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평등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 들어서는 뭐 그것조차 부정해버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쨌든 북에서 청소부들이 어떻게 그들은 대우받고 역할하고 하는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 왈가왈부에서 직업에 대한 차별, 그거에 관해서 거기서는 그때 당시 예를 든 거는 구두수선공, 여기는 구두수리소죠. 구두수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걸 한번 가져와 봤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에서의 직업차별 이상과 현실은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또 청소부가 문제여서 그럼 북쪽 청소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지아대 명예교수인, 미국에서든 남쪽에서든 거의 북에 관한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려지는 박한식 교수가 평화에 미치다라는 책을 쭉 출간했죠. 그걸 한겨레 신문에 쭉 연재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평화에 미치다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 보면 228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내가 볼 때 조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다라고 박한식 교수는 말씀을 하세요. 이분은 북에 한 40, 50번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94년 북핵위기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방북하는데 알선을 했던 분이고, 북쪽과 관계 다리를 놔줬던 분이고, 그 다음에 클린턴이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북쪽에 다리를 놔줬던, 그야말로 북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인맥과 뭐 어쨌든 그러신 분이에요. 미국 조지아대 교수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분이 볼 때는 북은 상당히 평등하다. 암만 평등하다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또 다 누구나 우리가 이제 평등을 얘기할 땐 직업이 가장 예를 많이 드는데, 누구나 하기 싫은 직업이 있죠. 힘든 직업을 누가 하고 하겠어요, 인간인 이상은. 하지만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직업도 인정해주고 내세워주고 그를 이 권리라 그래야 되나, 뭐 자단 이런 것들 인간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평등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의 선호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힘든 거는 뭐 안 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세워 주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는 말로 하는 건 의미가 별로 없고, 북쪽에서 있었던 청소부들에 관한 그런 영상들을 몇 편을 좀 가져와 봤어요. 북에서 보면 이제 거기서도 보면 제가 본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래요. 왜 자식들이 어머니는 왜 한사코 도로 관리업만 하려고 다른 직업 없느냐?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두수선소, 구두수선 하시는 분들도 아들이 그 당시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이 너희 엄마 직업 뭐냐 그럴 때 참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엄마가 일하는 일터도 삥 돌아서 등하교할 때 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나중에 보니 참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거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왜 엄마는 청소부밖에 할 게 없느냐, 뭐 이러는데, 보통 여기 영상에서도 보면 참 재밌어요. 또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를, 청소부를 가족이 통째로 하는데, 통째로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가업을 대를 잇는데, 이게 청소부도 가업으로 대를 잇나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한 도로 관리 청소를
그 딸이 이어받으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도로관리원으로 탄원을 했다. 자원을 했다. 그리고 또 그가 또 데려온 아이들 역시도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도 뭐라 그래야 되나, 책상에서만 공부하겠다, 현실 속에서 공부하겠다. 자기는 언니 오빠들이 그 도로관리원 청소부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 보였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표현이죠. 물론 북에서도 이런 말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자기 직업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거기서 영상에서 보면 중구역에서 그 도로관리 작업반장을 하고 있는 임창희 씨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수훈이라 그래야 되나, 모사단 애국공로자로 선정이 돼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가 그럼 진짜 북에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요번에 그 평양 경루동에 아주 초호화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애국자, 그다음에 노력혁신자, 교수, 예술인 이런 사람들 들어간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경루동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쭉 보여줬지만 거기에 보면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이 상당수가 들어갔어요. 물론 이분이 임창희 씨 같은 경우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집을 배정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마 이 사람도 평양 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배정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청소부 하는데 사회주의 애국공로자고 30년 넘게 계속 청소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항상 내세우는 것은 공적 양심이라 그래요. 사회주의 공화국 국민으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된다. 어쨌든 그런 거며, 또 하나 인상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런 청소부로 일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혁명열사 유자녀들도 이 일을 해요. 북에서 혁명열사 유자녀들은 건 거의 특권층이에요. 특권층인데 그들이 청소부를 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부여된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렇게 일을 하고, 혁명열사 유자녀들하고 그 혁명열사 유자녀들이 일하는 동대원구역 청소부의 작업반장을 하시는 할머니죠. 워낙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도로관리원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쉬운 말로 나를 청소부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참 듣기 좋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는 최소한 그곳에서 청소부 한다고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근무 조건이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힘든 거는 다 인정하고, 얘기도 나와요. 누구나, 여기 표현은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가기 저하는 일터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저하는 그런 일터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 자식들이 엄마는 왜 도로관리원밖에 할 게 없느냐, 다른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 입장에서도 약간 창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물론 그것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조치와 제도들을 갖춰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며, 또 보면은 이 영상 속에도 보면은 이런 중년뿐만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학생들도, 젊은 학생들도 거기로 탄원을 해가는 모습들, 청소부 하면서 자기도 고민하다가 이게 자기 양심상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 한번 영상들을 쭉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하시고, 어쨌든 이 영상 속에서 그들이 청소부를 한다는 것이 누누이 말하지만 어렵고 남들이 꺼려하는 직업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야 되고,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난리인데 비 오고 나면 그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고생한 거를 그만큼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그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그 선호도를 떠나서
어쨌든 그 일을 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인정해주고 내세워주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지난번에 말씀한 구두소서에서 일하는, 그분도 대의원이에요. 군 대의원으로 하고, 노동당 당원이고, 그만큼 대단한 거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직업과 그들의 또 사회적 지위가 결코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탄광하는 사람이 최고인민의 대의원도 되고 이러는데, 예. 그렇듯이 어쨌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들을 인정해주고 내세워주는 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좀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해서 요번에 한번 대학교 청소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한번 그거를 가져와 봤고요. 제가 그 뒤에 짧게 편집한 청소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들 한번 좀 보시면서 북에서의 직업의 차별 문제가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꺼려하는 직업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해서 한번 오늘 이런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왜 안 자꾸 도로 관리만 하나요? 다른 직업은 없나요? 여기가 그가 맡은 도로 구간이다. 31년 전 17살 때 그는 이 도로에 섰다. 남들이 손뜻 들어서기 좋아하는 길에 자신이 섰다는 것만으로도, 33명이 함께 이 길을 걷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희열을 느꼈었다. 하지만 청춘의 낭만 하나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함께 일하던 동무들이 하나 둘 떠나갈 때 마음이 나약해지기도 했다. 그의 마음을 두드리며 많은 부름들이 다가섰다. 길에서 그가 울리는 빗자루 소리는 단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의 대답이기도 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우리의 고리와 도로는 더 환해지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밝아졌다. 이 도로에 넘쳐나는 밝은 웃음, 끊임없이 울리는 덩음에서 그는 전진하는 저국의 숨결을 받아안는다. 그는 결코 이 길만을 쓰러오지 않았다. 그는 양심의 길을 쓸고 또 쓸고, 페일세라 다지고 또 다졌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애국자로 존경하며 우리 국가는 애국 국민으로 내세운다.
여기는 영성구역 도로시설관리소 령문 작업반이 맡은 도로 구간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들 도로관리공들의 일과는 눈 오나 비 오나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곳을 찾았던 우리는 놀랍게도 이들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나이 많은 여성이 도로가족 소대의 발기자인 장명신 어머니입니다. 연로보장 나이가 포구나 지난 오늘까지도 가족 소대원들과 함께 선에서 일을 놓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우리는 뜻밖에도 이들 가족 소대원들이 모두 장명신 여성과 그의 친딸인 박수련 동무가 데려다 키운 부모 잃은 자식들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박수련 동무가 나이 많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가족 소대원들을 도맡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8남매 막내로 자랐습니다. 나라에서는 8남매 형제들 모두를 세상에 부러움없이 훌륭히 키워서 내세워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당에서는 전국 어머니 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가적인 대회장에도 불러주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높이 내세워주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걷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 도로관리원이 되었으며 또 부모 잃은 아이들의 친누이, 친어머니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박수련, 강성학 부부가 품이 안아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들 부부가 어려운 날에 한 명 또 한 명 제 집 처마 아래 받아들인 부모 잃은 아이들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그 자식들이 어머니와 같이 도로관리원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구역에서 우리 가정처럼 제일 큰 집은 없을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5가짜리 새 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도 새로 건설한 초등학원, 중등학원에 우리 동생들을 선참으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신혈육의 종을 부어줍니다. 생활에 불편이 있을세라 때없이 자주 찾아와 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부어주며 마음을 합치던 고마운 사람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정 어린 사랑을 거듭 안겨주던 은혜로운 품속에서 이들은 마음속 그늘 한 점 없이 밝게만 자라났다고 합니다. 지금 가족 소대의 막내인 박금정 동무가 선우 옷잎버린 은경 동무와 함께 작업의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공장대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은경 동무는 공장대학 2학년생이고 금정 동무는 1학년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중등학원을 졸업하고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았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의 작은 이 꿈보다도 도로관리에 나선 언니 오빠들의 꿈이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졌고 돋보였습니다. 솔직히 도로관리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선뜻 나서지 않는 직업이 아닙니까? 그럴수록 부모들의 뒤를 이어 도로관리에 나선 언니 오빠들의 모습이 더욱더 장해 보였고 궁지스러웠습니다. 그래 저도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더 많은 지식의 탑을 쌓아나가기 위해서 도로관리공으로 탈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걷는 이 길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의 거리에 애국과 양심의 땀을 바쳐가고 있는 도로관리원들 속에는 우리 당이 아끼고 사랑하는 혁명열사 유자녀들도 있습니다. 2004년 10월 어느 날 동대원 구역에서는 구역 안에 혁명가 유자녀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이끌어온 혁명선열들처럼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고 토론하는 나이 지숙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구역 도로시설관리소에서 도로관리공으로 여러 해째 일해오고 있는 리련아 동지였습니다. 어느덧 20여 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실 사계절 도로를 관리한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당과 수령이 바라고 저과 인민이 바라는 일이기에 우리는 받아하는 당의
운덕을 가슴에 새기고 한 생을 바쳐 나의 일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진정이 어린 구이 토론을 들은 우리 유자녀들의 감동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손참 일어나서 도로관리원이 될 것을 결심하고 이 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우리 혁명열사 유자녀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일어나 도로관리원이 될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자기들을 키워준 당의 고마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한결같은 지향으로 서로의 마음이 합쳐져 그들은 도로관리 초소에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서로야 문지와 오물밖에 없는 시설관리소에 나가 가정살림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면서 지금은 일석흥분을 하여 도로관리원이 되었지만 이제 물지 않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이 길은 혁명열사 유자녀라는 감 높은 칭호를 빛내는 길이고 당의 사랑과 운정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다. 우리 언제나 이 길에서 한 생을 빛내며 자랑스럽게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작업반원들은 맡은 일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갔습니다. 그들은 눈 비 오는 날에도 찬바람 몰아치는 날에도 자기의 일터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합치며 일손을 힘있게 잡곤 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들의 자그마한 애국적 소행을 귀중히 여기시고 이제 겨우 일을 시작한 데 불과한 작업반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담긴 진피를 보내주시었으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은 그들이 변함없이 도로관리 초소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으로 됐습니다. 작업반원들은 자기의 일터인 도로를 더 뜨겁게 사랑했고 자기 살부치처럼 소중히 여기며 정성 담아 쓸고 또 쓸었습니다. 예사로이 흘러가는 나날 속에서도 그들에 대한 당의 사랑과 믿음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에서는 도로관리에 바쳐가는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평범한 도로관리원을 국가적인 대회의 대표로 불러주었고 10여 년간 묵묵히 애국의 마음을 바친 이들에게 높은 국가 수훈과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원의 고귀한 영예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웅심 깊은 사랑과 믿음은 그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과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한 생을 변함없이 도로관리에 바쳐가도록 도밀어준 자양분으로 됐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부모님들이 공적에 대해서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은 동무들도 있고 또 부모들은 생전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우리 당에서는 부모님들이 공적을 다 알고 그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내서 혁명열사 유자녀로 내세워주었습니다. 도로관리원, 그것은 재능이나 열정에 앞서 양심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듯 쉽지 않은 길이기에 누구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길이기에 그들은 기어코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도로와 더불어 애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도로관리원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이제는 이 도로를 떠나 살 것 같지 못합니다. 작업반의 정다운 동지들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우리 혁명열사 유자녀들이 한생토록 걸어야 할 애국의 길, 신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바친 아름다운 삶은 세월의 낙엽 속에서도 퇴색을 모르고 보석처럼 빛을 뿌립니다. 얼마 전 취재길에서 우리는 국민적 양심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원히 뻗어간 료명거리를 따라서 취재를 이어가던 우리는 손에 수첩을 들고 무엇인가 적고 있는 도로관리원 처녀를 보게 됐습니다. 꽃피는 계절이라 산뜻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거리를 오갈 때 도로관리원복을 입고 도로 상태를 살펴보는 처녀의 모습은 우리의 눈길을 끄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처녀동무는 대성구역 도로시설관리소 료명 작업반 반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2살. 그러나 마음속에 크나큰 것을 안고 있는 처녀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땐 정말이지 저에게도 꿈이 많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졸업반 학생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저는 1995년부터 도로관리공으로 자원진출하여 20여 년 동안 묵묵히 일해오고 있는 한 관리공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관리공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한 태성할머니처럼 금수산 태안궁전과 이따온 도로를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새 세대들이 서야 할 자리가 과연 어디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도 많았지만 저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수산 태안궁전과 이따온 이 도로를 변함없이 지켜나갈 결심을 안고 도로관리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던 그 도로관리공 어머니가 바로 저기서 일하는 우리 작업반 당세포비서동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소중한 마음을 키워준 당세포비서동지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도로관리원이 되었을 때는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을 잃고 위대한 장군님께 자식된 도리를 어떻게 하면 다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던 끝에 저는 함께 일하던 수십 명의 처녀들과 함께 도로관리원으로 집단 탄원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사형을 박아와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는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도로관리를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사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당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국민이라면 응당해야 할 일. 비록 햇빛에 바람에 울글들은 그슬렸어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석 같은 양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저들에게도 부모와 남편, 자식들이 있고 여성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나라 일을 먼저 생각했기에 나라가 있고서야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자각이 있었기에 국민적 양심이 가리키는 그 길에 주저없이 나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한 일에선 직업의 귀천이 따로 없고 내일이 따로 없다는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가는 여인들. 돌이켜보면 이런 사람들은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다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건 말건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생을 바쳐가는 한 신발 수리공에 대한 이야기이며 스스로 전력 넘어 최전연 병사들의 어머니가 되어선 김시련 여성에 대한 이야기. 저국의 미래를 위해서 외진 섬마을 분교로 자원해간 부부 교원이며 대를 이어가며 고향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 보물산으로 가꾸고 있는 공은 산림공 일가에 대한 이야기. 누가 알아주건 말건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묵묵히 한 생을 바쳐가면서도 후회를 모르는 그런 참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여운을 주었던가. 사회주의 우리집 이야기는 여기 평촌구역 종합양복점의 사무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나 도로관리에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 있는 구역 안의 도로관리원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해주고 싶어 그들의 복장에 늘 관심을 두고 마음 쏜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평촌구역 종합양육점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들에 대한 지성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옷차림이 밝아야 수도의 거리가 환해진다고 하면서 철 따라 옷도 해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공들이 아들이 조국보에 처져서 제대되었을 때는 진짜 제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옷도 해주고 또한 결혼식 할 때는 신랑 신부 옷까지 다 해갖고 와서 우리들을 축하해 줬습니다.